네,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함께할 코너는요. 학과부터 또 취업 지원까지 매력 넘치는 대학을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대학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함께하시는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몇 주 전부터 저희가 테마가 있는 캠퍼스 탐방기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죠. 예, 오늘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 대학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한 대학입니다. 네.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그런 입시 모집 전형이 있는데 그런 재직자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 중 특징 있는 대학들을 좀 모아왔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 돈 버느라고 이제 공부를 좀 후에 미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점점 옛말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최근 교육 정책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민들이 이제 먼저 취업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서 다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할 때는 문턱을 낮춰주자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학 입시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별 전형이 이제 그런 전형 중에 하나인데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쉽게 말해서 선취업 후 진학이신 분들에게 좀 자세한 정보를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시스템상 재직자 특별 전형이 일반 전형과 어떻게 다른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형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선취업 후 진학 체제 구축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전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1095일인데 이 이상으로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에서 인정되는 산업체라는 게 사업주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창업 자영업자 포함해서 4대 보험 중 1개 이상만 이제 사업자에 가입이 돼 있으면 그러면 그 산업체는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학생들을 보니까 20대 학생들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더 만학도죠. 30대, 40대 이상 분들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재직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다른 조건이 딱히 필요 없이 또 진학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려면 지금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치러야 되는데요. 네. 재직자 전형의 특징은 수능 시험을 따로 보지 않아도 되는 학교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면접이나 고등학교 때 학생부 성적 그리고 일반 서류, 재직할 때 일반 서류입니다. 네. 그런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직자 특별 전형은 입학하면 또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주중에는 야간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은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부지런한 분들을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재직자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 중 오늘 알아볼 곳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총 4군데 학교를 알아볼 텐데요. 네. 대학 입시는 수시 입시랑 정시 입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원서를 받는 기간, 대학들이 받는 기간이 다른 학교들을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는 건데 총 6군데를 지금 수험생들 응시를 할 수 있죠. 네. 그처럼 접수 기간이 다른 대학들, 그러니까 접수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대학들 기준으로 수시 전형에서는 한성대학교, 정시 가군에서는 한밭대학교, 정시 나군에서는 강남대학교,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중에서는 구미대학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개 학교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4개 학교의 모든 학과가 다 이렇게 재직자 특별 전형이 가능한 건가요?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예. 그건 아닙니다. 네. 모든 학과를 그렇게 이제 진행하지는 않고 특성화된 대부분의 대학 역시 이제 특정한 학과를 기준으로 진행한 곳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꼼꼼히 자리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어떤 학과가 내가 갈 만한 곳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한 제한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시에 해당하는 한성대학교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성대학교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는 부동산 경영학과와 공공인재학과에서 야간학과에서 이제 재직자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각 17명씩 모집을 합니다. 한성대학교는 면접 중심으로 전형을 실시합니다. 면접을 70% 보고 서류, 그러니까 지금 재직하고 있을 때
관련된 서류를 30%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위주의 이제 전형을 실시하다 보니까 면접에서는 역시 지원자의 성실도나 학업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을 교수들이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자기 비전이 확실하면 이 부분에 좀 응시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시 가군에 있는 학교죠. 한밭대학교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한밭대학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대전광역시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이라는 한자가 한글로 풀이하면 한밭, 큰 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한밭대학교인데 한밭대학교는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는 학업을 독려하는 그런 국립대학교의 사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야간학과에서 재직자 전형을 실시합니다. 뭐 기계공학과든 공학계열, 인문계열, 경영회계학과든 뭐 경상계열, 예술계열 모든 분야에서 모집을 하니까 모집 학과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한밭대학교의 입시 전형은 아주 간단한데 경력 점수만 10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서류 하나도 보지 않고 지금 재직하고 있는 거기에 관한 이제 서류들만 제출을 하면 그 기초 심사만 한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직자들을 굉장히 우대를 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이 한밭대학교군요. 알겠습니다. 선택의 폭도 상당히 넓었고요. 자, 그러다면 강남대학교도 한번 알아봐야죠. 네, 예. 정시 나군에서 강남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강남대학교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야간학과에서는 금융정보학과, 실버산업공학과, 유니버셜 디자인공학과라는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면접 100%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면접 100%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드린 뭐 한성대학교보다는 면접 비율이 70% 100%이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부와 비전을 잘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중에서 바로 이어서 구미대학교를 찾아봤는데요. 구미대학교는 최근에 발표한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지원 사업에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는 전문대 139개 교 중에 4개 학교만 이제 교육부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 4개 학교에 들어간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직자들의 교육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대단히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구미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이 잘 운영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거기다가 이 모집 학과의 폭도 꽤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어떤가요?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IT 계열, 그리고 뭐 기계공학과는 공학 계열, 역시 전문대학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미용 계열이죠. 피부 미용 테라피 뭐 이런 과들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조리 계열도 이쪽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네. 모든 분야에서 한 70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여기 전형 방법은 서류만으로 봅니다. 서류는 이제 재직 때 이제 그 서류입니다. 면접을 치르긴 치르는데 면접이 뭐 점수 반영은 아니고 교수들이 보고 이 학생은 가능 불가능 요 판단만 하기 때문에 거의 서류로 이제 전형이 실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지원자의 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잘 말씀이시네요.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렇군요. 정말 열정적인 분들을 아무래도 네.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직자 특별 전형의 혜택을 좀 입었을까요? 네. 네. 일과 학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병행한다는 이런 제도이긴 한데 실제로 재직자 전형은 지금 MC분 말씀대로 좀 어렵습니다. 예. 그거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정부의 정책은 이 전형을 굉장히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9개 대학 2,635명을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59개 대학에서 3,490명으로 이 지원폭을 대폭 많이 넓혔습니다.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정부 정책이나 대학 정책 여기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문턱을 낮추는 그런 전형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으니까는 지금 공부하시면서 재직하시면서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이 전형을 적극 활용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학의 문턱이 낮아져서 입학은 쉬워졌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은 또 그만큼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 전형으로 오신 분들을 좀 몇 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가장 어려운 게 역시 그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한다는 게 병행한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형은 모집 단위가 뭐 1명, 2명 뽑는 학과도 있습니다만은 좀 모집 단위가 큰 학과에서는 입시가 치열하지는 않아요. 공부 자체가 어려워서 응시를 많이는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문턱이 더 낮기는 한데 그만큼 입학을 했을 때는 공부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는. 그래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피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들죠, 체력적으로도.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 제도 자체가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는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 게 딱 이제 공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첫 번째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는 그 회사 양해를 구하는 거. 요게 처음에 좀 첫 번째 힘든 거죠.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야간에 공부를 하게 되고 주말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야간 뭐 잔업이나 뭐 특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먼저 회사에서 좀 받아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점을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요, 아무래도 공부를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보니까 통계치로 한 전체적으로 30%의 낙오율이 생기긴 합니다. 네. 70% 분들만 입학한 후에 계속 학업을 진행하는데 그래도 10명 중에 7명이기 때문에 그게 좀 열정을 갖고 공부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군요. 그렇게 많은 네, 분들이 또 생각보다. 떨어지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문병수 본부장님이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다시 입학을 하신다면 네. 좀 어떤 과, 어떤 전공을 꿈꾸세요? 저는 경영 쪽인데요. 네. 경영.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서 네. 공부를 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경영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운영이나 모든 것들이 다 경영인 것 같아요. 분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런 경영 쪽을 좀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잘 전 좀 어울리십니다. 궁금한 게요. 예.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야하고 관련된 분야의 학과들만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네. 말씀이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기능직 정도 이제 공학 계열이나 기술직 정도는 그쪽은 이제 특성화는 마이스터고에서 해당 분야를 보는데 그렇지 않은 과가 많습니다. 경영 계열도 뽑고요, 예술 계열도 뽑는데 그런 과들은 그냥 상관없이 재직 네. 3년 이상만 되면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재직자 특별 전형 사실 많이들 일을 하시면서 기회가 없어서 더 이상 학업은 포기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렇게 의외로 많이 알아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취업문뿐만이 아니라 또 대학의 문도 열려 있다라는 거 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원자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학과 과연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 거지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학교마다 워낙 다양하고 학과도 막 다양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좀 정보를 찾아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각 대학의 재직자 전형 안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 입학 정보 사이트인데요. 네. 이쪽의 포털에서 그 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입학 정보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네. 이 사이트가 뜹니다. 그럼 이 사이트가 뜨면은 대학 입학 정보 코너 중에서 2014학년도 대학 입학 정보 알아보기 메뉴를 들어가셔서 네. 특성화 고교 재직자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 파일 하나 받게 되는데 이 파일을 보시면 이제 학교마다 그리고 과마다 특성화 고교 재직자 전형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고를 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학교, 맞춤형 학과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에 많은 재직자 특별 전형을 꿈꾸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늦가기 대학생들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은 4개의 대학교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소위 명문대를 포함해서 4년제, 특히 4년제는 대부분 재직자 전형 이 입시가 시행이 됩니다. 회사와 학교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만큼 그 극복을 하면 보람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업에 관심 있는 재직자분들은 아까 소개해드린 사이트에서 자신에게 맞는 대학과 전공을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새로운 꿈을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캠퍼스 탐방기 재직자 특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